하나, 둘.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랐어. 이거지. 안녕, 넷플릭스. 은중과 상현에서 류은중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은중과 상현에서 천상현 역의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읽고 절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계속 제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써요. 뺏어 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쓰긴 하는데 그런 날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파자마 파티할 때 짐을 챙기러 집에 갔다 왔는데도 토너 패드 이런 것을 안 챙겨와서 빌려요. 단점이 하나 보이니까 계속 단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손절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유지. 친구들한테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어가지고 토너 패드 이런 거는 크니까 그걸 챙겨오기보다는 사실 친구 집에 있는 거 한 장 쓰는 게 편하죠. 편하죠. 근데 토너 패드 이런 것만이 아니겠지. 나는 유지를 하되 말은 할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너무 걸린다면 이거를 참으면 사실은 진짜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거든. 이런 부분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결혼식, 장례식, 친구의 경조사를 다 챙겼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만 친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짧다 근데. 조금 더 뒤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것이 케미이다. 역시 이연소. 왜 절교를 선택하셨죠? 저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마워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있거든요.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그거는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경조사에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면 평소에도 다 보이는 거지. 서서히 멀어지는 거지. 네. 제 남자친구는 군대에 가 있고 저는 1년차 곰신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편지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해줘서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제 남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혼자 끙끙대고 싶지 않아서 물어봤죠. 그 친구는 당황하더니 그냥 나한테 편지 온 적이 있어. 근데 별거 아니야. 너한테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라고 이야기하고 별거 아닌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 편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잘 지내냐, 기다릴 수 있겠냐 물어봤던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그것도 제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네가 오해할까 봐 라는 말만 반복해요. 그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을 의심하는 제가 너무 싫고 슬퍼요. 이런 상황을 만든 친구와 절교하는 게 맞을까요? 언니 왜 나를 보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해할까봐 말을 안 했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오해를 할까봐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했어? 왜? 왜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허공에 얘기하고 있어. 자,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이거는 뭐 논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오는 은중과 상현을 보시면 상현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모든 걸 따라하는 친구.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나누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얘기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건 실제로 제가 친했던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따라서 사고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얘가 곧 나인 거야. 그러면 사실 부담스럽지. 근데 나는 절교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잖아.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물어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어찌됐건 내가 하고 내가 입고 내가 쓰는 게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친구를 닮고 싶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절교까지는 네, 아니다. 절교까지는 아니다. 네. 친구랑 모임이 있거나 밤 약속을 잡을 때마다 아, 카드 안 가져왔다. 미안. 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실수겠거니 했는데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반복. 카페나 식당에 가면 지갑을 안 가져오는 건 기본이고 택시 나눠 타면 현금 없다고 심지어 포인트 적립은 꼭 챙기는 아이고야. 말하면 쪼잔해 보일까 봐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절친이었는데 돈 때문에 관계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부담으로 느껴진다. 하나, 둘, 셋. 저희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지. 근데 나는 이게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사소한 거여도 내가 살게, 내가 낼게 이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야. 가능한 이유는 친구들이 고마워하기 때문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당연하게 않아서. 생각하지 않고 맞아. 고마워하기 때문에 사실 돈의 크기 차이도 아니고 마음. 이 마음과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내고 안 갖고 온다는 거는 솔직히 이 친구를 약간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어찌됐건 피곤한 거고 불편한 거니까. 그럼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연락도 먼저 만나자고 또 먼저 해줘야 하는 친구. 이게 맞을까요? 제가 안 하면 먼저 연락도 만나자고도 안 해요. 하나, 둘, 셋. 이건 너무 당연한. 이게 뭐. 네,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만나고 싶은 네. 사람이 하는 거죠. 이건 성향 차이니까요. 나는 그게 서운하다라고 뭐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분께서는 우리 같은 반응일 수 있지. 몰랐어. 이럴 수도 있고. 이거지. 아, 연락. 뭐 용건만 얘기하면 되죠. 맞아요. 원래 진정한 친구는 막 몇 년 만에 만나도 편하고 그렇지 맞아. 않나요? 네. 우리 지금까지 다 맞았어, 그래요? 지금. 말도 안 돼. 친구와 저는 같은 곳에서 일해요. 서로 응원해주기도 했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프로젝트가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축하보다 먼저 든 생각은 내 건 좀 별로였나? 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잘 끝냈고 칭찬도 들었지만 괜히 내 성과는 초라해 보이고 그 친구의 결과만 더 반짝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친구의 수상을 축하해줬어요. 누구보다 기쁘기도 했고요. 근데 마음 한편이 자꾸 허하고 질투 같기도 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제가 또 싫어요. 친한 친구인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우정, 이 관계 괜찮은 걸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그 질투라는 감정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질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다독이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 보면 질투, 셈이라는 나쁜 감정을 배제하고 그걸 부러움으로 바꿔서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해요. 잘난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잘나질 수 있거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성격도 좋고 배려도 많은 친구예요. 제가 요즘 좀 힘든 상황이라 그 친구가 월세를 더 내주겠다고 하고 밥도 자주 챙겨줘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 괜히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넌 힘들 테니까 내가 할게 같은 말이 먼저 나오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괜히 민폐 같고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제가 계속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기분이 들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건지 정말 좋은 친구고 고마운 것도 아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우정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로서 생각해야 돼. 지연이로서. 나는 완전 유지죠. 너무 고맙지.
내가 작아지면 사람이 모나지잖아. 그쵸. 아무리 친구여도 감당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 근데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니까 묵묵히 옆에서 있어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시고 되돌아보시면 그 당시에 그 친구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내가 지금 그 시기를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만 한다면 차차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상현아, 너 후회할 거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상현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 사연자가 상현이었어요? 딱 봐도 상현이지 않아? 아, 그래. 제가 예민한 건지 예민한 거지. 예민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을 거예요. 와, 우리 100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뭔가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인데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약간 좀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언니랑 이제 의견이 대립되면은 언니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100% 일치해가지고 안도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들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은준과 상현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